박사는 정말 돈 버는 것에는 관심 없고 단지 연구개발하는 게 좋고 명예가 있는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원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인 후배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군 미필이고 올해 학부 3학년 올라가는 대학생입니다. 제 꿈은 연구개발 기술 창업을 통한 경제적 성공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원 진학에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원 학위가 과연 제 꿈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학원 학위 과정은 결국 전공 공부의 연장선일 뿐이고 창업하려면 저희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좋은 조직을 경험하려면 대기업에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대기업을 가게 되면 제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월급쟁이 생활하며 생존 경쟁하다 보면 정년이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솔직히 학부 3학년 수준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놀랐고 질문의 수준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과 저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많은 공대생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질문자분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땐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게 되면 반 친구들에게 반장 및 부반장의 어머님들이 한 번씩 반 전체에 햄버거를 돌리는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어쩌다 부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친구들에게 나는 절대 햄버거를 못 돌린다고 선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렸던 중학생 시절에 햄버거 하나씩 안 돌렸다고 친구들에게 욕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나이 30이 넘어서 종종 만나는 친한 중학교 친구가 아직까지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우프더라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사건들 때문에 이맘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을 적게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야겠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대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점 관리도 해야 했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해야 했으며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해야 했고 주위 친구들 다 하는 롤 같은 게임도 푹 빠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남들 다 하는 건 저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음속 한켠에는 돈 많이 벌어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내다가도 남들과 똑같이 살면 부자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남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탑 대학원에 진학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학부 1학년부터 학점과 영어 점수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썼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학점 관리보다는 로봇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열정적으로 할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래도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의 과거와 현재가 생겼고 지금 그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채널 자체가 구독자분들의 대학원 진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며 제 경험에 기반한 공대 대학원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많은 공대생분들이 저와 같이 돈과 관련된 아픔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했던 돈에 대한 고민과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저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그 경험 자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후회를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질문이 저에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전 몇몇 영상들에서도 밝혔지만 대학원 박사학위 딴 것을 후회합니다. 평균 6년에서 길면 7년, 8년 개고생해서 받는 박사학위 졸업증은 너무나도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합니다. 학위하면서 고생한 만큼 박사학위를 딴 이후에는 편하게 돈 벌지 않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 박사까지 했는데 당연히 명예 있고 편안하고 고상한 연구개발직 가져야지 사업 같은 장사나 해야겠어? 박사 따서 사업 실패하면 너무 쪽팔리잖아. 네, 대부분의 박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사 졸업장은 이때까지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었고 앞으로도 최정상급의 노예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평생 월급쟁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인드 세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박사들은 자신의 전공을 오랫동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더 자신이 전공적인 면에서 상대방에게 더 우수해 보일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노력합니다. 본인은 물박사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실력자임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싶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자연스럽게 발동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전공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겠다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형화된 본인의 전공 공부만을 해왔기 때문에 극도로 창의력이 없어진 대부분의 박사학위자들은 결국 위험을 무릅쓰는 창업과 같은 일을 매우 기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박사는 첫 번째, 아주 높은 확률로 전공 기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월급쟁이죠. 두 번째, 자신이 박사 따면서 그만큼 고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편하게 일하자 라는 공무원 마인드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야기할 때 의식적으로 항상 제 박사학위 졸업장은 다 내려놓고 제 자신이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 전공이 돈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전공을 더 열심히 날카롭게 갈고 닦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전공에 대해 크게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제 박사학위 전공도 내팽개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위 동료들이 저를 꾹이 저 사람은 잘 모르더라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주위 동료들은 저에게 전공적인 면에서 기대를 안 하게 되므로 결국 저는 혼자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요즘 회사에서 저는 할 줄 아는 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작전을 열심히 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 창업에 필요해 보이는 것이나 제가 배우고 싶은 돈이 될 것 같은 기술들만 그것을 알고 있는 동료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딱 제가 질문하는 분들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여하튼 저는 올 3월 대기업 취업 이후 조금 게을러져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유튜브 대본을 만들면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준 지인 후배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는 제 박사 전공인 하드웨어 기반의 전자공학 말고 새롭게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창업의 꿈을 접지 않았기 때문에 돈 되는 학문을 찾아서 다방면으로 많이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업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대생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가 창업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올라서 주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안정적인 직장이나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신다면 그냥 학부 졸업 이후 상타치는 공기업을 가도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수많은 국내 발전사들, 각 지역의 교통공사들 이런 곳 솔직히 연봉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워라밸도 넘쳐납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박사하지 말고 공기업 들어가서 인생 끝 하면 됩니다. 아이고 박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답변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이제 오늘의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공학도가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의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사나 석사 졸업 이후 직접 창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안정성과 타협을 한다면 대기업 취업 이후 대기업 내의 사내 창업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엔 대기업에서도 사내 창업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즉 대기업에서 주는 안정적인 월급을 다 받아 먹으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밀어줍니다. 이를 이용할 경우 질문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란 큰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직을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조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사내 창업 아이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학부 졸업해서 대기업을 가면 자빌 설거지만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그러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게 싫다면 2년 정도는 더 투자해서 석사학위 정도는 따고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직으로 입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는 정말 돈 버는 것에는 관심 없고 단지 연구개발하는 게 좋고 명예가 있는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학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경험과 생각이 시청자 여러분의 대학원 진학 갈림길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게 정말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고 단지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린 것일 뿐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정답은 없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 주지 않으니 제 의견 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셔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조기 은퇴의 길로 함께 하실 공대생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